안녕하세요. 천원중 3학년. 자, 국어 2 시간이 돌아왔어요. 원래는 선생님의 얼굴이랑 같이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교과서 문제풀이 하려고 따로 얼굴 녹화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오른쪽 아래 보면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실 이 수업에 웃지 못할 스토리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수업을 사실 찍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같이 찍으면서 풀었어요. 근데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 있지?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기한 것을 지우지 않고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의문은 뭐라고 했죠? 단어의 뜻을 이제 수행평가를 볼 때 의문의 개념을 쓰세요라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때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의문으로 인해서 단어의 뜻이 구분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을 더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얘네들은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는 거.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의문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종류로는 음소, 이 하나랑 운 하나를 따와서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의문이라는 하나 안에 음소, 운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는 것은 공통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지? 음소는 눈에 보인다. 운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를 수 있어. 분절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음소라고 하고요. 음소 안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 2-1번 보면은 여기서 자음과 모음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 바는 사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를 발음을 할 때는 얘들아 발음을 해보세요. 너희들이 최고의 발음 기관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입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발음했을 때 공기가 올라오면서 막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바가 아니라 브 이렇게 발음해보세요. 브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입술을 붙이지 않고서는 발음이 안 돼요. 입술을 뗀 상태에서는 브 발음이 안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입술을 떼지 않고 발음할 수 있는 친구가 나오라고 했었는데 한 명도 나온 친구가 없었어요. 그 말은 공기가 폐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 구강 구조, 발음 기관 안에서 자음 모음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공기 막힘이 있는 것은 자음, 없는 것은 모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번을 보세요.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온다. 여기 보면 입술이 여기 앞에 뚫려 있지? 근데 여기 바를 보세요.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온다. 여기 지금 입술이 닫혀 있잖아. 이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여기 3번을 보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애, 방해를 받고 나오는 애 했을 때 오 했을 때 어디?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면서 어디를 막진 않아, 얘들아. 여기 어디 부딪히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는 방해를 받지 않는 놈. 기억을 발음해 볼게요. 이렇게 발음했을 때 혀가 이렇게 돼. 뒤쪽으로 하면서 여기 여린 입천장 쪽을 살짝 치게 된단 말이야. 살짝 막아요. 그래서 발음 기관에 방해를 한번 받습니다. 한번 공기를 막아줘. 그래서 기억은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발음했을 때도 뭔가 입술이 동그래지면서 좁아지는 느낌은 있지만
어디가 막히진 않아요. 입 안에서. 그래서 여기는 우 위에 적고요. 그다음에 드 발음을 했을 때 혀끝이 어디를 가리키냐? 혀끝이 자 이렇게 됩니다. 드를 발음하게 되면 이렇게 돼. 드, 다다다다다, 드드드드드 발음해보세요. 그러면은 혀끝이 여기를 한번 치면서 여기서 공기가 한번 막혔다가 순식간에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은 방해를 받습니다. 여기 들어가고요. 이 발음했을 때 이도 혀가 아니 입술이 옆으로 살짝 평평하게 되면서 이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부분이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온다. 즈 발음을 했을 때 즈는 혀 바닥 부분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를 살짝 칩니다. 샌입천장을 살짝 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살짝 칠 때 공기가 순식간에 막혔다가 터집니다. 막혔다가 터진다. 그래서 방해를 한번 받게 되므로 즈는 여기 밑에 속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소리의 길이에요, 얘들아. 소리의 길이는 여기 3 이제 1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자, 사람의 눈이랑 또 뭐지? 옆에는 사람의 눈이랑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얘들아, 눈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없어. 그래서 얘네 둘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맥락 안에서 봤을 때, 눈에 눈이 들어가서 차갑다. 앞에 나온 눈은 사람의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시각을 볼 수 있는 이제 눈이고요. 뒤에는 내리는 눈을 의미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앞에 사람의 신체의 눈은 짧게 발음하고 뒤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은 길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괄호는 발음 기간 표시예요. 발음의 표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눈에 이렇게 맞춤법에 맞춰서 쓰고 얘네들이 실제로 발음할 때는 눈에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이렇게 하세요. 발음 기호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땡땡 얘는 뭐냐? 소리를 살짝 길게 하세요. 길게 합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짝 길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세요.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라고 할 때 night, 시간의 개념을 의미하는 밤은 짧게 발음하고 먹는 밤은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실 소리의 길이를 점점 구분하지 않는 추세이긴 해요. 이 소리의 길이가 어디서 왔냐면 중국말에서 왔어요. 중세국어라고 하죠.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에 우리가 한글 창제 이전에는 중국의 말을 빌려서 썼었어요. 그래서 적을 때 한자어를 썼었지, 얘들아. 그래서 그것이 약간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대부 계층만이 문자를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말을 가져다가 쓰면서 중국에 있는 성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조가 뭐냐? 소리 높낮이가 있는 거야. 중국말에 막 니하오마 이렇게 말에 이렇게 어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걸 성조라고 하는데 그 성조 중에서 길게 올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현대국어에 내려오면서 소리의 길이라는 잔해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길이가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분별이 돼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 그래서 의문에 속하는데 의문 중에서도 운소다. 왜? 이거는 이렇게 자음모음처럼 쪼갠다고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에 속하면서 운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 시를 한번 볼게요. 눈이 내린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눈 이렇게 하면 이 하늘에서 내린 눈은 길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앉은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라고 했을 때는 신체 부위의 눈이기 때문에 짧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 가운데 이연에 보면 봄눈이라고 했어요. 봄에 내리는 눈이라서 봄눈이죠. 그러면 이것도 하늘에서 내린 눈인데 이 경우는 길게 발음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게 됐어요. 단어에서 이게 한 단어란 말이야. 한 단어 중에서 이 앞에 오는 애를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이 음절, 요거 봄, 한 번 소리 낼 때 봄 낼 수 있죠. 얘를 1음절, 얘를 2음절이라고 해요. 이 2음절에 오게 되면 소리의 성조는, 소리의 길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1음절에 위치할 때, 맨 앞에, 단어의 맨 앞에 위치할 때만 이렇게 소리의 길이가 길게 발음되는 것이 구분이 되고, 이 같은 뜻의 단어라 할지라도 다른 단어 안에 들어가서 2음절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것도 짧게 발음을 하게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에는 여기 밑에 여기 별표 쳐 얘들아. 여기 별표 치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고요. 국어의 음운에는 모음과 자음, 얘네는 분절이 가능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음소, 얘는 음이 단어의 뜻을 구별은 해주지만 분절은 안 돼요. 공, 눈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애들을 운소라고 한다. 그래서 모음을 발음할 때 공개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 자음을 발음할 때 공개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이다. 소리의 길이가 음운에 속하는 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음운의 개념과 그리고 음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130쪽을 펴세요. 국어의 모음책이에요. 자, 모음은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야 돼요. 또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져요. 왜 나누어지냐라고 했을 때 옆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아랑 와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아는 지금 이 친구 한번 봐봐 얘들아. 이 친구 봤을 때 입술 모양을 한 번만 고정시켜서 그대로 발음할 수 있어. 아, 발음해보세요. 아, 입술의 모양이 바뀌어요? 혀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런 게 없어, 얘들아. 한 번만 발음해서 낼 수 있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와를 보세요. 와, 발음해보세요. 우와, 아를 빠르게 이어서 발음을 해야지만 와가 돼요. 그 말은 두 번 움직인다는 거야. 오 한 번 발음하고요. 아 한 번 발음해야 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음 기관을 두 번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 움직인다고 해서. 그래서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이 한 번 움직이냐, 두 번 움직이냐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앞에 야부터 볼게요. 얘 야는 뭐랑 합친 거냐면 이랑 아랑 합쳐진 거예요. 야. 그러면 몇 번 움직인 거야? 이 한 번 발음하고 아 한 번 발음해야 되니까 두 번 발음했어요. 그래서 이중모음에 속하고요. 이 한 번 발음했네. 한 번 발음해서 단모음. 입술이나 혀가 한 번 옆으로 입술을 평평하게 한 번만 움직여주면 발음이 바로 돼요. 오도 마찬가지고요. 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만 움직이면 다 발음이 가능해요. 근데 요를 보세요. 이 친구는 즉 이랑 오를 빠르게 발음을 해야 되고요. 유도 이랑 유를 빠르게 발음해야 돼. 워도 여기는 아예 모양 안에 담아져 있네. 뭐랑 합친 거야? 우랑 어랑 합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입술이나 혀가 두 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옆으로 넘겨볼게요. 모음 중에서 이제 단모음이 몇 개로 발음되는지, 단모음 중에서 어떻게 발음을 해야지 그 모음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모음은 얘들아,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였어요. 야, 그러면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데 왜 소리가 다 다르게 나는 거지, 모음끼리? 라고 했을 때 이 입안에 있는 발음 기관들 중에서 이 혀랑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이 혀랑 입술의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음의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혀의 앞뒤 위치를 바꿔서 발음을 해볼 거예요. 자, 이랑 으가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번 빠르게 발음해보고 으 5번 빠르게 발음해봐, 얘들아. 이 이렇게 발음하다가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확실히 비교가 돼요. 이 발음할 때는 이 혀가 이 앞쪽에 위치하게 돼요. 하다가 할 때는 약간 혀가 뒤로 밀리면서 뒤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온다. 으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모음을 뭐라고 하냐면 혀가 한자로 설이야, 얘들아. 설. 혀설. 그래서 앞전자를 써서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요. 자, 뒤쪽에 있어. 후라고 하죠. 후설 모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서 발음이 나냐? 뒤쪽에서 발음이 나고요. 이걸 얘들아 단독으로 발음하면은 몰라. 어를 발음해보고 애를 발음을 해봐. 어를 5번 하고 애를 5번 하면 혀가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는 게 느껴질 거예요. 비교가 될 거야. 그래서 오 이런 애들은 뒤쪽에서 발음이 되고요. 위 이런 애들은 앞쪽에서 발음이 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단모음 중에서도 혀의 앞뒤 위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옆으로 보세요. 옆에는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 혀의 높이예요. 혀의 앞뒤 위치가 아니라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제 모음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얘네들도 한 번씩만 발음을 하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5번, 5번, 5번 빠르게 발음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발음했을 때 혀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혀의 높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보냐면 선생님이 이 턱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턱을 얘들아 혀가 내려갈수록 턱도 어떻게 될까? 혀가 밑에 붙잖아. 턱 쪽으로. 그러니까 턱도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발음했을 때 입이 가장 커지는 거. 턱이 내려가면서 입이 좀 벌어지지. 자, 그럴 때 어디가 가장 커질까? 으가 가장 위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이에요. 그러면 으가 가장 위에 있어. 으가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은 혀가 가장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고모음. 어는 혀가 중간쯤에 있어요. 중모음. 아는 혀가 거의 턱에 붙어 있어. 그러면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혀의 높이에 따라서 나눠 볼 건데요. 이렇게 되고요. 왜 이렇게 발음했을 때 위가 살짝 더 위에 있고 왜라고 하면은 약간 턱이 내려가면서 혀가 가운데쯤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우도 마찬가지예요. 오 할 때보다 우 할 때 턱이 더 내려갈 거야. 우 해보세요. 우. 그러면은 혀가 살짝 더 내려가게 되면서 턱도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겠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기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이번에는 모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볼 건데요. 으랑 우가 있어요. 으랑 우를 발음해 볼게요. 입술의 모양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얘들아. 평평해요. 동그랗게 되지. 그래서 입술은 한자로 순이야. 입술 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평평하다 그래서 평순 모음이라고 하고, 동그라미다 그래서 원순 모음이라고 해요. 원순 모음. 자, 5번, 우 5번 했을 때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게 되는 것은 우죠. 그래서 얘들은 원순, 얘는 평순이라고 해요. 입술의 모양이 평평한 친구들. 자, 이 평평해요. 우 상대적으로 동그랗게 되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 잠깐만. 위 동그랗게 돼요. 애는 어떻게 되나? 애 약간 펴져요. 왜는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돼요. 자, 그다음에 애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오, 우에 비해서 애는 약간 옆으로 벌어져요. 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들은 평순, 얘네 아래에 있는 애들은 원순 모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밑에 여기 지금 별표 3개 친 거,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별표 3개를 쳐보세요. 국어의 모음에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이 있다. 그래서 단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우선 크게 전설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 다시 혀가 뒤에 있고 평순, 원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총 얘들아 10가지의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단모음이라고 해요. 한 번만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좋은 기관을 그래서 10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 이거 금, 붕, 조,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 애에 위, 왜, 우, 이거를 한 100번은 반복한 것 같아. 100번이 뭐야? 한 10,000번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선생님도 처음부터 국어를 좋아하긴 했지만 엄청 잘하진 않았어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력의 산물이다. 노력의 결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누구나 다 이해 안 되고 조금 어려워. 생소해. 그렇지만 그 생소함을 이겨내고 반복하고 연습하는 자가 결국에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나는 뭐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그것은 결국엔 점수로 이어지고 다시 나는 또 잘할 수 있어 공부하게 되고 선순환이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잠깐 딴소리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단모음이 10개다. 그럼 이중모음 얘들아 총 몇 개인지 했을 때 11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적어놓으면 좋아 얘들아. 이중모음은 2개, 5개, 그리고 의 이렇게 하나 이렇게 3가지로 총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2개, 5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오는 놈이 이란 얘기야. 이 이를 빠르게 발음해야 돼요. 이 이를 빠르게 발음하세요라는 표시로 요 위에 이렇게 V자 같이 이렇게 표시하는 게 기호야, 기호. 이 표시가 있으면 이 이는 반모음이라고 해요. 자,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암튼, 이거는 반모음이라고 해, 얘들아. 이렇게, 이 위에다가 이렇게 쓴 건 반모음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냐? 이중모음을 만들 때, 이를 빠르게 발음하세요.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에, 이어, 이야, 이오, 이우, 이우. 이렇게 발음했을 때 다 얘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 이거를 발음하려면 이를 발음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턱을 살짝 내려서 애를 발음을 해야 돼. 자, 요를 발음을 해볼게요. 요를 발음하려면 이를 혀를 앞쪽에서 입술 모양 평순으로 하고 고모음으로 발음을 하다가 입술을 살짝 내려서 입술을 원순으로 바꾸고 혀를 뒤로 옮기고 중모음으로 살짝 내려서 발음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2번 발음하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우개는 앞에 오는 놈이 오우란 얘기야. 이렇게 오우란 애고 얘네들을 빠르게 발음한 다음에 뒤에 오는 단모음을 발음하세요란 뜻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와, 워, 왜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그럼 얘는 뭐냐? 으랑 이를 합쳐서 의 이렇게 하나가 딱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세보면 총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국어 모음 체계는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 이렇게 해서 모음 총 2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전전 시간에 선생님 유튜브가 따로 있어요. 손쌤 문학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전전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줬던 수업이 전체 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수업을 한 번 더 듣고 와서 이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천안중학교 3학년 선생님 여러분 만나서 3월 한 달 동안 지내보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 너무 말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선생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되게 즐겁게 받아주고 또 선생님에게 잘 경청해주고 서로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사람, 뭐 욕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사실 하루하루 되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뭐 하나라도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선생님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국어가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선생님이 드는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고백을 잠깐 짧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이런 형성평가 문제를 올려줬을 텐데요. 이거를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풀고 다음 책에 우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수고 많았어요. 3학년. 여러분,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